네, 장수원입니다. 네, 오늘은 주식과 아파트가 이제 물릴 만큼 물렸죠. 그러면 다음 사이클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할 겸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리마인딩을 시켜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백내장 수술한 것처럼 눈이 번쩍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야 돼요. 내가 끝에다가 솔루션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주식이고 아파트고 고점에 물릴 만큼 물리고 지금 그 결과치에 패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뭐냐? 투자의 원칙을 무시하고 항상 후행한 투자를 하더라. 투자의 원칙이 뭡니까?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공포에는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느냐?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누가 돈을 번다더라. 돈이 된다더라. 결과를 보고 따라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가에는 안 사고 항상 중가, 고가에 들어가는 게 바로 물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후행한다는 거지. 자기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이 돈 번 걸 보고 따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타이밍, 이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저가는 투자에서 저가는 바로 투자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저가가 바로 타이밍이야. 근데 누군가가 벌었다. 누군가가 돈을 먹었다. 누군가가 돈이 되는 걸 내가 보고 따라 들어가는 순간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놓친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타이밍은 바로 최악의 타이밍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로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5만 원 할 때는 안 쳐다보다가 AI 발로 뭐가 올라간다 하니까는 그제서야 따라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결과가 이렇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고 했을 때 들어가고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고 했을 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전에 저가에 잡은 사람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레버리지를 쓰고 신용을 쓰고 대출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쌀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후행 돈이 되는 걸 보고 들어가니까 물리는 거다. 그러니까 투자의 원칙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건데 한국 사람은 이걸 잘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은 한국 사람은 수동적이에요. 자유를 주면은 자유를 활용할 줄 모릅니다. 주식을 저가에 사고 중가에 사고 고가에 사고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살 수 있어. 그렇게 자유를 줬더니 어떡해? 못 사. 스스로 못 사.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저가라고 자기가 판단해서 직접 투자를 하겠죠. 근데 수동적인 사람은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더라 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 따라 들어가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누가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을 따라야 하고 옆 사람하고 같이 라인을 맞춰서 절대 튀거나 앞서 나가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내가 한다는 것은 위험하고 리스크 있고 하면 안 된다라고 프레임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쇠뇌를 해버린 거야. 교육 자체가 그렇게 됐다. 남들이 돈 버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거면 내가 리스크가 없고 그리고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다수라 그러면은 설마 이 많은 사람이 나자빠지도록 내버려 두겠냐. 정 안 되면은 다 같이 들어 누우면은 나라에서 대책이라도 만들어주지 않겠냐 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자유를 주고 투자를 하라 그러면 못해. 하지만 누군가가 번다 그러면은 다 따라가.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 바닥에도 리딩방이 그렇게 넘치는 겁니다. 투자를 자기가 판단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라면 사고 누가 팔라면 파는 이게 무슨 투자입니까? 자, 그러면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아야 하는 건 알겠어. 그리고 공포에 사서 환희할 때 파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은 지금 뭐가 고가고 뭐가 저가인지를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주식하고 아파트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물릴 만큼 물려있는 고가죠. 그러면 지금 저가는 뭘까요? 저가는 바로 상업용 부동산, 특히 이 빌딩입니다. 지금 빌딩 사라고 하면은
미쳤냐? 공실천지에 지금 AI가 다 갈아치워서 앞으로 자영업자가 없을 거니까 빌딩 사면은 지금 공실 예약 당첨인데 내가 빌딩을 왜 사냐? 하면서 공포죠. 지금 빌딩을 사라는 거는 공포 그 자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딩이 초저가입니다. 가장 싸. 그러면 또 까먹은 거 아니죠? 10초 전에 이야기한 것도 까먹은 거 아니죠?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그 원칙이 지금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주식을 지금 사야 합니까? 지금 아파트를 사야 합니까? 지금 바로 빌딩을 사야 할 타이밍이 온 거라는 거죠. 반론의 여지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이야. 투자에 자유를 주면은 스스로 판단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다시 사이클이 돌아서 주식, 아파트, 빌딩 사이클이 돌아서 누군가가 빌딩으로 돈을 벌었다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다 따라붙는 겁니다.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죠. 계속 그 패턴은 돌고 돌았습니다. 그 사이클은 항상 돌았어요. 그 사이클이 항상 왔고 지금 짠인데 지금 짠 바로 앞에 있는 거를 제가 짚어드리고 있는데도 돈 번 사람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수동적이니까. 근데 대한민국 자산시장에서는 항상 이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주식이 이빠에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버는데 한 번 내리꽂으면은 그 변동성이 이제 무섭죠. 돈 벌 때는 좋은데 내리꽂을 때는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수익을 확정을 지어서 안전한 자산을 찾게 되죠. 그 안전한 자산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르고 나면은 그 다음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정부에서 드디어 규제를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아니야. 막 두 가지, 세 가지로 규제를 해갖고 아파트로 투기하지 마라. 아파트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아파트로 장난치지 말라고 온갖 규제를 다 넣죠. 그러면은 주식이 막히고 아파트가 막히면 그 다음 사이클이 바로 상업용 부동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빌딩입니다. 이 사이클은 항상 있었고 역사적으로 반복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금방 까먹었어. 바로 2020년, 21년 몇 년 전이야. 문재인 정권 때 이 패턴이 그대로 나왔는데도 여러분은 아니다. 알 수 없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 이 사이클 그대로 갔죠. 그리고 지금 똑같은 정당의 정권이 왔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왔는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주식 아파트 오르는 거 딱 보니까 한다는 소리가 뭐야? 이거는 문재인 시즌2다. 똑같이 가고 있다. 그럼 똑같이 가면은 다음이 뭐겠어? 바로 빌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유동성은 압력이 있는 데서 압력이 없는 대로 흘러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중력에 따라 떨어지듯이 어딘가에서 압력이 발생하면 압력이 없는 곳으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 계산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은 항상 흐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 아파트, 빌딩으로 이렇게 유동성은 항상 흘러갔는데 여러분이 그 패턴을 내가 역사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자유롭지 못한 사고를 하니까 항상 수동적인 사고를 하니까 누가 돈 벌었다더라 하면 그 다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빌딩에서 물리는 패턴에 대해서도 내가 오늘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봐야 돼요. 자, 2020년, 21년 바로 빌딩 불장이라고 하죠. 빌딩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 문재인 정권 때야. 왜 그러냐면은 주식 올라가고 그땐 코인까지 있었어. 코로나 발이었으니까. 주식이 올라가고 그 다음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이제 아파트를 규제하니까 빌딩으로 왔는데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거의 뭐 기름을 붓는 거죠. 그게 뭐겠어? 바로 코로나 제로금리죠. 은행 돈이 내 돈이야. 개나 소나 지금 대출 일으켜갖고 70-80% 대출 나오니까 다 건물주 되겠다고 다 덤비는 빌딩 시장의 최고의 장이 바로 20년, 21년이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때 빌딩 투자한 사람은 빌딩을 가장 비싸게 한마디로 주식과 아파트를 고점에서 가장 비싸게 산 사람이 바로 20년, 21년도에 빌딩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왜? 빌딩은 하나인데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총알이 두둑하다는 거니까 파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10억씩 올려도 그냥 따라붙는 장이고 산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으니까 건물 파는 사람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매도자가 가장 우위에 있는 시장이었다. 건물주가 무적인 시장이었다. 저 썩어가는 건물을 너도 나도 잡겠다고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다 덤비는
동네 바보도 대출 일으켜서 빌딩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이 20년, 21년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 썩은 빌딩을 사서 밸류업을 시킨 사람은 20년, 21년도에 엑시트해서 빌딩을 최고 가격으로 팔아갖고 어마어마한 마진을 챙겼죠. 왜 그렇겠어? 그 전에 금리가 높을 때 거래가 안 될 때 빌딩 시장에 먼저 들어가서 그것을 상품성 있게 밸류업을 시키고 공사를 해갖고 엘리베이터도 달고 계단도 뒤집고 화장실도 넣고 도색도 하고 외장도 돌리고 방수공사도 하고 할 거 다 해서 다 썩은 거를 호구들이 사고 싶게끔 싹 닦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좀 저급하게 했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은 한 10년 동안 내 목소리가 들릴 거야. 그러니까 먼저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공포에 들어가서 저가에 잡아서 그것을 완벽하게 상품화를 해서 호구들이 좋아하는 완벽한 상품으로 만들어서 20년, 21년도에 엑시트를 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빌딩을 투자하는 밸류업 디벨로퍼고 20년, 21년도에 대출 나온다고 있는 대로 돈 대출 다 끌어다가 빌딩 잡은 사람들이 바로 호구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했냐? 내가 비싸게 사도 더 올라간다. 마치 지금 주식이나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처럼 내가 고점에서 사도 더 올라가니까 괜찮다. 라는 마인드로 투자의 원칙,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판다는 개념을 망각하고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그 소리로 가니까 다 물린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상품을 마지막에 잡는 소비자가 되면서 완전 판단을 잘못한 거죠. 마지막 호구가 바로 본인이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23년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가죠. 호구한테 엑시트하는 타이밍은 항상 저금리야.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다 물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21년도에 들어갔다가 물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빌딩 시장에도. 그리고 정리될 사람은 정리되고 그나마 레버리지를 적게 사용한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하지만 이제 힘이 빠질 대로 빠졌고 마음을 많이 비워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항상 놓치는 게 뭐냐면은 그 빌딩 투자에 들어가서 물렸다는 사람, 빌딩 투자 끝났다, 미니 빌딩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시선이 네거티브에 꽂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곳에서 가장 A급 입지라는 자리에 있는 빌딩을 한번 쳐다봐. 그리고 그 빌딩이 지난 10년 동안 공실이 났는지도 한번 쭉 지켜보세요. 공실이 난 적이 없을 거야. 뭐냐면은 이 빌딩이라는 거는 입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이다 보니까 잘못된 입지에 빌딩을 짓거나 잘못돼 있는 입지에 빌딩을 사면은 불경기에는 무조건 공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불경기가 오면은 자동으로 빌딩에서는 옥석이 가려져. 좋은 빌딩은 임대 세팅이 가고 입지가 빠지는 빌딩은 바로 공실이 났는데 누구도 안 들어와. 근데 여러분이 안 들어오는 걸 보고 빌딩 죽었다 라는 소리 하죠. 잘 되는 거는 지금 20년 30년 동안 그 지역 상권의 A급 빌딩들은 공실 난 적이 없이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고 건물주는 단 한 번 또 건물 공실에 걱정하지 않고 멍멍이 산책시키고 좋은 사람 만나면서 집에서 그림 그리면서 소설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이 오르나 내리나 아파트값 실거래가가 얼마가 찍히나 이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20년 30년 내리 그냥 따박따박이야. 그게 바로 좋은 빌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좋은 빌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싸다고 아무거나 텁썩 물어갖고 잘못된 입지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는 그걸 보고 미니 빌딩 끝났다고 하죠. 빌딩이 끝났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는 지역에 있는 상권에 있는 모든 빌딩이 다 작살이 나야 합니다. 근데 좋은 건 잘 되고 안 좋은 것만 그래. 근데 안 좋은 걸 보고 빌딩 끝났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죠. 좋은 빌딩은 특히 좋은 입지에 있는 좋은 빌딩은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그리고 상속으로 자식들한테 이전될 만큼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의 자산입니다. 돈 주고도 못 사. 왜? 안 파니까. 여러분이 주식이나 아파트는 돈만 주면은 살 수 있죠. 하지만은 이 좋은 입지에 있는 빌딩은 안 판다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대체가 안 돼. 대체 불가능해. 복사할 수 없어. 그런 똑같은 가치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빌딩에 투자하는 것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없는데 여러분이 좋은 입지의 빌딩을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왜? 지금 자산 중에서 공포인 자산이 뭡니까? 바로 빌딩이죠. 지금 자산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이 뭡니까? 바로 빌딩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또 히든카드야. 이 말 들어보면 여러분이 나한테 바로 전화할지도 몰라.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 20년, 21년도는 코로나 제로 금리로 은행 돈이 내 돈이고 대출 이자가 너무나도 싸서 아무리 썩은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로도 금융 비용을 다 쳐낼 수 있어. 그냥 아무거나 썩은 거라도 어떻게든 잡으면은 지가 상승으로 나는 무조건 돈을 번다는 논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덤빈 거야. 잔돈 들고 나머지는 다 대출로 하겠다고 5만 대만 다 덤빈 거야 진짜. 그러니까 물건은 하나인데 사겠다는 놈은 100명 1000명이니까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때 산 가격으로는 절대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건데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고 주식, 아파트, 이제 빌딩 사이클로 갈 건데 그 사이클의 바로 앞전인데 근데 여기서 문재인 정권하고 이재명 정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지금은 금리가 중금리죠. 고금리가 아니야. 고금리는 외환위기 때 진짜 8% 9% 맞아본 사람만 하는 소리고 지금은 중금리야. 4% 5%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이면은 이 정도면은 남의 돈 쓰는데 이 정도면은 당연히 내는 돈이야. 근데 4% 5% 중금리가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문재인 정권 때처럼 제로금리로 5만 대만 잔돈 들고 다 대출로 레버리지로 7, 80% 일으키겠다고 다 덤비는 시장이 아니야. 그건 뭐야? 현찰 있는 사람만 빌딩을 잡을 수 있는 진짜 건물주의 시장이 열리는 거죠. 건물 팔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현찰 박치기로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은 하나, 둘, 셋, 한 3명밖에 없다고 보면은 그러면 뭐겠어? 매수자 우위 시장. 즉 가격을 매수자가 정한다. 그런데 지금 주식이 오르고 아파트가 올랐는데 너무나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 아파트 주식 매각 자금으로 빌딩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자산 가치가 높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아파트 팔아갖고는 빌딩 못 샀어. 근데 지금은 아파트 팔아갖고 빌딩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유동성이 넘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대출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사겠다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매도자가 우위였다. 건물주가 계약하는 그 자리에서 5억이고 10억이고 더 달라고 해도 더 줘야 하는 시장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지금 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정한다. 건물주가 50억 받겠다고 시장에다 50억으로 내놨어. 근데 사겠다는 사람이 와서 나 지금 아파트 판 거하고 주식 판 거하고 이것저것 모으니까 현찰 40억밖에 없다. 40억에 쓰자 하면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빌딩은 주식이나 아파트하고는 틀립니다. 뭐냐면은 주식과 아파트는 시장에서 가격을 정합니다. 내가 하이닉스를 사든지 내가 잠실 아파트를 사든지 내가 30억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30억인 게 아니야. 옆집이 20억에 팔리면 나도 20억인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을 정하지 내가 부르는 가격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야. 옆집에서 싸게 던지고 가면 그냥 나도 그 가격으로 수렴하는 거죠. 근데 빌딩은 안 그래. 빌딩은 다 개별성이야. 아무리 썩은 빌딩이라도 건물주가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인 거야. 대신에 안 팔리겠지. 그런데 아무리 좋은 빌딩도 건물주가 100억이라고 하는데 매수자가 90억이다 하면은 90억에 살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왜? 지금은 공포니까, 저가니까, 건물주를 주저앉힐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볼게요. 소설을. 자,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빌딩 중에서 가장 좋은 입지의 빌딩을 썩은 거를 좋은 입지인데 건물이 썩었어. 그리고 공실에 건물주는 이제 AI가 오고 자영업자 다 망하고 아무도 자영업 이제 앞으로는 공실 천지니까 이제 빌딩 끝났다 하고 빌딩을 던지는 상황이야. 근데 여러분이 그 빌딩을 저가인데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빌딩을 깎아야 제맛이지. 한 2번 깎고 2번 깎아서 거의 뭐 반토막의 빌딩을 잡았다고 칩시다. 불확실한 건 걱정 안 해도 돼. 왜? 불확실하다는 거는 여러분이 정상 가격에 샀을 때 그것을 내가 엑시트 가격을 정하면은 요 안에서 여러분이 안전마진이 과연 확실할까라는 게 리스크인데 자 이게 엑시트 가격이고 정상가고 2번 깎은 가격이야. 그러면 이 안에서 안전마진이 안 생길 수가 없고 그리고 썩은 빌딩을 사면은 밸류업을 하는데 내가 돈이 들어가죠. 돈이 필요하죠. 이 안에서 내가 공사비 다 충당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건물을 샀는데 그래도 바로 좋아지지 않고 공실이 날 수도 있잖아. 공실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안에서 그 공실 기간에 대한 비용까지도 다 커버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싸게 사는데 그 싼 거보다 훨씬 더 싸게만 산다 그러면은 공사비든 내가 공시를 견디는 비용이든 금융 비용이든 모두 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엑시트 타이밍에는 보상이 된다.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엑시트 가격은 답이 나와 있죠. 왜? 20년, 21년에서 봤듯이 빌딩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바로 금리가 저금리일 때. 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빌딩은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금리의 공포일 때 빌딩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상품성 있게 꾸어내고, 그리고 저금리가 왔을 때 너도 나도 대출이 이렇게 해서 사겠다고 올 때 엑시트를 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은 많은 차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반복된 패턴, 주식, 아파트, 빌딩 이 순서는 지금 몇 번 말해. 그리고 한번 돌이켜봐. 본인도 지금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과거에 어땠더라. 주식이 오르고 아파트가 오르고 그 다음 빌딩이었구나. 이 패턴은 맨날 발생하더라. 내가 뻥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도 지금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다 알 거 아니야. 그리고 공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초짜들이나 하는 소리고, 유동성이 흘러 넘치면 공실이고 나발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딘가는 돈을 박아야 하는데 그 마지막 끝판왕이 항상 빌딩인 거고, 여러분이 지금 경기 남부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쭈쭈쭈쭈 올라갈 줄 알고 투자한 거 아니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아무도 안 쳐다볼 때 그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아파트가 튀니까는 그제서야 서사를 붙여서 우와 이렇게 좋은 거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여러분이 후행해서 갖다 붙인 거죠.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빌딩이 쫙 우상향하면은 와 역시 부동산의 끝판왕은 빌딩이다라고 여러분이 또 걷다가 서사를 붙일 겁니다. 왜? 여러분은 결과를 보고 거기다 대입을 하지 공포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입지의 빌딩을 초저가에 살 수 있는 어드밴티지, 매수자 우위의 어드밴티지 시장이 열려 있고, 지금 들어가신 분은 저금리에 엑시트할 때 막대한 차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거는 역사적으로 반복된 건데 긴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여러분은 투자자지 남들 돈 버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는 호구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겠지. 누가 투자자고 누가 호구냐를 이제 알 거야.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리핏 애프터미 내 말을 따라합니다.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판다.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판다. 고가에 사서 더 올라간다는 투자는 망한다. 고가에 사서 더 올라간다는 거는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포인 자산, 저평가인 자산,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자산을 사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투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투자에 뭐 주식이고 아파트고 빌딩이고 모든 투자의 핵심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야. 비싸게 사서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쉬운 건데 복잡하게 생각하니까는 자꾸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저평가돼 있고 공포인 자산을 사시는 게 맞다라는 말입니다. 네.